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입니다. 이틀간의 상원과 하원에서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이어졌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 안에서 일단 경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새벽 3시에 공개된 베이지북 역시도 같은 흐름으로 좀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자, 거기에 은행주들의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주요 지수들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은 어떤 해외 선물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목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무역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방송 말미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EU 집행위원장이 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면서, 미국과 EU 간에, FTA라는 제안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지금 이야기도 있고요. 또, 윌버로스 재무장관은 멕시코와 또 무역 관련해 긍정적인 협상을 기대한다라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런 만큼 이제는 좀 무역전쟁의 실마리가 조금은 풀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외신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목요일 저녁 신세계를 찾아주신 마스터님은 어떤 마스터님이실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2주 만에 또 신세계 찾아주신 마스터님이십니다. 박노조 마스터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2주 만에 이제 뵈니까 전에는 네. 1주마다 뵀는데 2주마다 뵈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싶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왔고, 그리고 지금 장세가 어찌 보면 재밌는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겠고,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좀 벌려놓는데, 그게 이제 이슈는 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슈를 만들었다가 어떤 면에서 좀 잠잠하다가 다시 또 뇌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긍정적으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좀 잠잠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 텐데,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점진적인 일단은 인상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네. 달러 강세랑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 안에 일단 다른 것들은 사실상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우리가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좀 보이는 부분들은 금리 인상하고 달러 강세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은 모르겠어도 이 부분만큼은 좀 생각을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나 또 지수 관련해서 시장 잘 보시는 마스터님이시고 지금 달러인덱스가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 95를 또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내용이 오늘 시장에 정말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은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요 10시 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세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죠. 먼저 S&P 500 지수입니다. 전일장까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S&P 500. 현재는 2,800선을 지켜가고는 있지만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80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제장의 나스닥은 하락 마감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7,400선이 이탈이 됐고요. 7,378.50포인트로 0.26% 하락세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도 1.16440달러 선으로 1.16 중반대 라인이 이탈이 됐습니다. 0.3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지금 1220달러가 이탈이 됐고요. 자, 지금 더 떨어집니다. 1% 넘는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14.7달러 선으로 여전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골드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어제장에 원유 재고 발표 함께 만나셨을 텐데요. 일단 재고가 증가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0.64% 하락한 68.5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시세 좀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달러인덱스가 95.57로 95선을 좀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는 외신 쪽의 뉴스들, 간밤에 새벽 의사록도 발표가 됐고, 이제 상하원의 의장 발언도 이어갔었는데, 자, 박나영 캐스터 현재 구간에서 뉴스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들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네, 먼저 이슈의 중심에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 소식부터 먼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업계와 또 각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정책을 강행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잠시 소강 상태였던 무역 갈등 이슈가 19일 예정된 자동차 관세 공청회와 또 25일 예정된 이 장클로드 융커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장과의 미국 방문으로 다시 시장 전면에 부각이 될 전망입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대한 이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무역 이슈로 다시 좀 관심을 돌리려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동차 관세가 발효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시행한 관세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관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배넌 전 전략관은 이 CNBC 방송이 주최한 한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중국과 수십 년 동안 무역 갈등을 빚어왔다면서 현재 전쟁 중이지만 이기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과는 승리뿐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이 자국의 모든 시장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 승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면서 이 외국에 뺏긴 제조업 일자리가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화로 표시된 이 중국의 외환 보유고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맞대응할 수 있는 시각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영사죠. 이 블랙스톤의 조나단 그레이 신임 사장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결국 해결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이런 모든 상황이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실질적인 위험성을 이제는 인식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꼭 그레이 사장은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뉴스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조언을 덧붙였고요. 1년 전에 북한과 관련한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완화됐다라고 설명을 역시나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은요,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어떤 신호도 보지 못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지난 지금 이틀 동안 상원과 하원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 미국 경제의 호조세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한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 임박에 대한 발언은 이런 우려는 일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은요, 2분기 GDP 전망치를 4.5%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캐피털 이코노믹스는요, 이 호주의 6월 고용지표가 호주 중앙은행 RBA 정책에 따른 변화를 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 호주 중앙은행은 이날 호주 고용지표가 견조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점진적인 개선 정도로만 평가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억만장자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은 연준의 연내 추가 2차례 금리 인상이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네, 카릴 그룹의 공동 창립자이자 또 최고 경영자인데요. CNBC를 통해서 미국 경제는 합리적으로 좋은 상태이고 또 연내 25%포인트 정도의 이런 금리 인상 2차례, 이런 실질적인 이런 금리 인상이 붕괴 없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JP모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이 뉴욕 증시 하락세에 대비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18일 뉴욕에서 역시나 CNBC가 주최한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고성장 포트폴리오에 너무 안주하고 있다면서 이는 하락장에 대비가 안 됐을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네, 투자의 규제에 짐 로저스가 북한에 증시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로저스는요, 이 개인 블로그에서 북한이 증시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인력을 해외로 파견했다면서 곧 주식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로저스는 아직 북한의 증시가 없지만 이 증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거래소가 생길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투자의 귀재인 본인도 이 시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원칙대로 북한에 투자하기를 어렵지만 곧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역시나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이 김 위원장은 북한에 오래 살지 않았고 또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보다는 남한과 같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벌써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고요. 파운드화 역시 10개월 동안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호주의 6월 고용이 5만 900명 상승을 하면서 역시나 호주 달러의 상승을 견인했다는 마지막 소식까지 오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틀 연속 연준 의장이 지금 계속해서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어떤 신호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발언 속에서 계속적으로 좀 단단하게 성장률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의 이슈도 살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박노준 말씀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FCC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실적 훈풍의 상승세가 견조한 지수에 대한 상황인데 다우 역시도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스닥에 대해서는 전일장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현재 부분에서의 지수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 9월물입니다. 연준 낙관에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서 유로FX는 1.1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1.16 중반대가 깨진 가격 1.16 43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 9월물입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증가로 확인이 됐고 67달러 안착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까지 지금 종가가 67.93달러 선이었고요. 현재는 67.45달러 선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0.71%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도 8월물입니다. 달러 강세 속에서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골드의 모습인데요. 1215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요,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견조하고 경기 성장에 대해서도 그런 발언이 나오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나스닥과 S&P 다우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박노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이어서 지수에 대해서 의견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다운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도 미리 또 대화창에 좀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전
뭐 하락이 항상 좋아서 뭐 들기도 하긴 맞아요.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굉장히 견조하게 좀 상승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저도 계속 들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무역전쟁 이슈를 만들고 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사실상 좀 조정이 좀 어느 정도 크게 나와도 일단은 괜찮은데,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요. 계속 끌어올리는 게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일단은 실적은 좋게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도 사실상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일단 뭐 어저께 좀 갈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은 사실상 실적을 그만큼 못 내서 일단 나스닥은 좀 내려갔지만, 뭐 다우나 일단 S&P 일단은 은행 업종들이 일단은 실적이 괜찮아서 일단은 뭐 상승을 좀 해줬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저도 아까 계속 듣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 한 2회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다. 2회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저도 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스탠스라는 거죠, 스탠스. 점진적으로 계속 할 거냐. 근데 2회 정도는 견딜 수 있다는 건데, 그 견딜 수 있다는 게 지금 조정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웬만한 조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청자분께서 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조정의 폭은 일단은 어느 정도인지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지수가 올라갈 때도 조정을 어느 정도 주고 나서 또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 조정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뭐 하락세로 전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정 정도는 일단은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선 조정 정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일단 좀 잘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 얘기를 일단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제 베이지국에서 견조한 상승세가 뭐 일단은 뭐 나오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근데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건 국회 연설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예. 그래서 필요하니까 금리 인상에 이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일단 달러 가격은 이제 강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가격이 강세가 되면 미국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EU 간에 이제 이렇게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놨지만, 분명히 차후에는 좀 약간 협력하는 이제 그런 의견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 가거든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유리한 고지를 이제 점령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를 벌여놨지만, 분명히 서로 막 깨지는 거대로 일단은 가지는 않을 거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슈입니다. 이슈.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무역전쟁이 굉장히 격화되면은 지수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더 하락을 하겠지만, 중요한 이 상태에서 그렇게 뭐 나쁘게 가지 않고 이제 서로 다시 악수하고 다시 잘해보자. 서로 뭐 이제 그렇게 간다면은 이제는 이슈가 없어져요. 중요한 거는 지금 지수 계속 끌어올리려면 미국 기업들이 실적 계속 좋아야 돼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한번 크게 나올 거고,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하락은 굉장히 단시간 내에 나와요. 나스닥이든 일단은 S&P든 그날 봉 하나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장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하락은 굉장히 빠르게 나온다. 뭐 상승처럼 오늘 이 정도 오르고 또 내일 이 정도 오르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동의하는 게 뭐냐면, 아까 JP모건에서 그렇게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투자자들이 지금 하락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다. 뭐 방비가 좀 안 돼 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견조한 상승세로 가니까 이거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뭐 했는데 굉장히 심각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계속 오르네. 뭐 이후 간에도 그렇게 관세 전쟁하고 막 이러는데도 그냥 오르네. 아, 이런 거 이제 악재가 반영이 안 되는구나. 계속 상승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일단 좀 잡혀있다는 얘기죠. 이러다가 한 군데에서 터지면 굉장히 조정이 크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조정이 크게 올 수도 있다. 조정이 어느 정도도 올 수도 있다는 건 항상 마음에 두고 계셔야 돼요. 예, 지수에 대해서 계속 상방을 보시려면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스탠스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금리 인상 점진적으로 하면, 지수에 대한 그 조정은 나와야 돼요. 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지수는 조정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크게 하락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달러가 강세로 가면 유로화 빠지면서 일단 개발도상국들,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일단은 득될 게 없어요. 그럼 외국 자본 이탈하면서 일단 그 신흥국들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화폐 가치 떨어지면서 안 좋아지면은 여기서 하나가 뭔가 터지면은 미국도 굉장히 안 좋아진다. 예, 그것도 일단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로 돌아와서 기술적으로 이제 볼게요. 네. 보면은 네, 일단 나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네네, 나스닥을 보면 일단은 어저께 그러니까 패턴이에요. 그래서 7월 16일 날 음봉이 좀 크게 나왔는데 그걸 완전 덮어버리는 일단은 양봉이 크게 나왔어요. 그 다음날 7월 17일 날. 근데 이게 그대로 뻗어갔었어야 됐어요. 뻗어갔어야 되는 건데 일단 어저께 작은 봉이 나왔었고 하락해서 끝났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하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단 들어 올리는 것도 좀 가능하지만 일단은 더 내려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S&P를 보니까요. 밑에 좀 빠지는 구간이 좀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그 실적 때문에 기술주가 빠지고 S&P나 다우지수는 반대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가는 선상이거든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도 지금 이 5일선 부분이 평평해요. 지금 기울기가 좀 커야 일단은 지지하고 계속 갈 수 있는데 기울기가 이제 점차 둔화되고 있어요. 5일선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좀 무너지면서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오늘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투자를 지금 하실 때 오늘 일단 단기적으로만 빠지는 거를 보고 일단 매도 진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약간 중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일도 보고 다음 주도 보고.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약간 지지하고 일단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일단은 지지를 해도 일봉이 음봉으로 끝나면 내일도 반등 약간 줬다가 그대로 뺄 수 있어요. 그 패턴 자체가 빠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안 빠진다고 해서 내일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양봉이 안 돼야 되겠죠. 양봉되면은 다시 상승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빠지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7,352선까지 좀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굳이 오늘 빠지지 않더라도 만약 오늘 음봉으로 끝나면 내일 어느 정도 또 빠지고 다음 주도 좀 빠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중요한 거는 주봉입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나스닥이 꼬리가 길지만 일단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다음 주도 반등 나왔다가 더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패턴이 지금 일단 지지하는 선상까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 쌍바닥이죠, 쌍바닥. 그러면은 이번 주 저점이 7,292.50이거든요. 그럼 음봉으로 끝나면 다음 주도 일단 이 부분대까지는 저점을 한번 줘야 돼요. 여기서 이 저점을 깨고 무너지느냐 아니면 다시금 이 저점에서 또 지지하고 올라가느냐. 이거는 어차피 그 부분대까지 떨어지니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일단 이번 주 음봉으로 끝나면 다음 주도 7,300선 정도 부분대 7,310에서 7,300선 부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반등 때 다음 주에 매도 진입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S&P입니다. S&P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떨어진다면 2,800선 정도까지 일단은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오늘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2,810선 정도 지지하고 끝나도 음봉으로 일단은 마감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이죠. 내일 잠깐 들어올렸다가 쭉 빠지면서 내일 2,800선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지금 양봉이잖아요. 지금 양봉인데 만약에 내일 정도까지 좀 빠져서 이게 밑으로 그러니까 주봉의 시가죠. 내려와서 주봉이 음봉으로 끝나면 이것도 S&P도 다음 주에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빠지게 되면 일단 저점이 2,790선 부근이니까 이 부분대 일단 올 거고 이 부분대 깨지면은 그대로 내려오면서 2,776선
2776선까지도 일단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 하방 쪽으로 보시는데 이 하방이 전반적으로 볼 때는 상방 쪽으로 가는 그 과정이네요. 일단은요. 네. 네. 상방 쪽으로 보실 분들에 대해서 이 조정을 항상 염두를 해 두셔라. 그 그죠. 말이 정말 가장 탑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 굉장히 좀 이평선을 보면 월봉을 네. 보면요. 지금 일단 뭐 이게 이평선이 다 안 보이는데 월봉을 나중에 연결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쭉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월봉을 보시면 그 이평선의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네네. 항상 이격도 계속 이렇게 못 가요. 그럼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격을 줄여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조정이 나오기 이제는 좀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뒤에 잠깐 살짝 반등했는데 박스권으로 기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무너지면 무너지는 흐름으로 가는 거지. 일단 조정 구간까지는 나오니까 거기까지만 염두에 두고 나중에 하락 추세로 가는지 무너지는 거는 그때 또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에서도 이격도를 굉장히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월봉이니까 좀 중장기적인 추세로도 좀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오늘장이 아니더라도 일단 조정은 항상 좀 염두를 하시면서 조정 시에 그 가격대를 짚어주셨습니다. 나스닥은 7,300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S&P는 뭐 오늘장 2,800선 그리고 뭐 이탈이 된다면 2,770선 뭐 후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렇다면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뭐 일단 종목별로, 업종별로의 실적이 좀 엇갈리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 어떤 뉴스들이 정리돼 있을까요? 네, 먼저 어제의 연준 의장의 발언 여파가 조금 더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낙관적인 미국 경제 전망으로 이 다우 지수의 경우 5일째 상승 랠리에서 조금은 근데 좀 하락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기업 실적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소식 먼저 좀 헤드라인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올 기업 실적들이 그거에 대한 기대 속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라고 또 외신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 며칠 동안의 이 시장의 변동성의 요인들을 좀 살펴보자면 바로 연준 파월 의장의 상원 및 하원 연설 그리고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또 호조스의 기업 실적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는요. 이 트럼프가 EU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 부분을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서 언급을 했죠. 다음 주 25일 날 예정이 된 유럽연합 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 공정한 협의가 이제 나오지 않으면 엄청난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한 만큼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FXTM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EPS 기업이 이제 22% 넘는 성장세를 기록을 했고, 또 8년 내에 최고 기록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업 실적이 모든 이제 기업들이 호조세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기업들마다 많은 엇갈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EPS 언급이 됐고요. 이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더 감수하려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감지했다라고 좀 더 대담해진 투자자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가 예전에는 이게 주기가 없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어떠한 주기적인 패턴을 지니고 있다라고 분석이 됐다라면서 이게 계속 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대로 실적 모멘텀이 계속이 되면 S&P 500은 1월 26일자의 그 최고 기록을 거의 찍을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5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편 이제 무역 전쟁 관련한 이야기들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로이터의 이야기인데요. 2011년 이래로 미국 트레이더들에게는 최고로 지금 긍정적인 시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무역 분쟁에도 대단히 탄탄한 지금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어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방미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제안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요한 제안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외신에는요. 미국과 EU 간의 FTA 협정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그 중요한 제안이 바로 FTA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가 또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 지금 제가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무역 전쟁의 해결 실마리가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제 기사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윌버로스 재무장관은요, 이 멕시코와 무역 관련의 긍정적인 협상을 기대한다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이제 트럼프의 측근들이 지금 이제 회담에 나서는 이제 일정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과는 예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멕시코나 캐나다 그리고 EU와는 또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요. 또 나오는 소식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뉴스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박나영 캐스터 다시 한번 좀 지수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고요. 자, 지금 뭐 개장 직전 1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요, 어제장에 좀, 뉴욕 증시에 대해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 이어지면서 현선물 쪽에서 모두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질문이 왔습니다. 국내 선물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끝자리 7008님 보내주신 애청자분이세요. 맞선이 국내 선물 내일장은 매도로 대응해도 될까요? 라고,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매도 대응, 선물 쪽에서는 말씀하셨으니까, 네.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도 떨어졌었잖아요. 네네네. 자, 일단 오늘, 선물 지수 보면은 296.05네요. 내일장도 매도 대응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5일 매수 의견을 드려서 지금 좀 청산을 좀 하십시오. 예. 벌써 청산까지 들어가나요? 지금 저도 청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5일 매수 상방 말씀드렸는데 지금 67.60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83 지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청산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해서 830불 수익을 냈고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한참 바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청산 지금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68달러도 좀 잘하면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일은 어차피 나중에 좀 얘기 또 하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시점이죠. 지금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분할로 지금 청산을 좀 하시면서 68달러 정도 되면 아마 한번 슈팅 빵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아마 나머지 물량 다 청산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은 지금 청산을 조금씩 하시면서 가라. 수익 생기시면서. 그렇게 일단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선물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방 봐야죠. 하방 봐도 될까요? 하방 봐야죠. 왜냐면 지금 선물 차트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제가 국내 선물 지금 차트 띄워보는데 오늘도 하락으로 끝났어요. 그죠? 오늘도 하락으로 끝났고 어제도 음봉이었는데 오늘도 음봉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하방 추세로 안 가려면 오늘 일단은 음봉이 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아니면 밑골이라도 좀 길게 좀 나왔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오늘도 오늘 시가가 어저께 봉 중간에서 시작해가지고 밑골이도 없어요. 밑골이도 없이 그대로 일단은 종가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하방이 유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내일 아마 개파락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개파락이 나오는데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일 떨어져서 하면은 사실 먹을 폭이 적을 거예요. 내일 들어가신다면. 근데 이미 하방을 진입해 있다거나 그러면은 내일 정도의 수익이 좀 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도 맞을 것 같네요. 만약에 나오면은 지금 저점이 이제 저저번 주, 그 다음에 저번 주, 저점이 일단은 290, 그 다음에, 저번 주가 292.05. 그런데 지금 어중간한 위치죠? 296.05예요. 그러면, 자, 3바닥 정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2바닥이잖아요? 지금 일봉으로 보니까 이렇지만,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W자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봉 중간에서 지지하는 건 굉장히 어중간해요, 패턴상.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도로는 지금,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저가에서 올라가는 상황이죠. 요렇게 그어볼 수 있으면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제가 키워볼게요, 제가. 좀 크게. 그러면 저점에서 올라갔잖아요. 이게 왜 안 그러지는지 모르겠는데, 쭉 이렇게 그어볼 수 있죠.
그러면 추세선 아닙니까? 추세선. 저점이 올라가는. 저점을 잇는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쭉 그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위치가 오면 이게 한 294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일 정도에도 만약 294 정도 위치에 왔었을 때는 청산을 조금 이때부터는 청산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신규 매도 진입하실 분들은 아직 294가 오지 않고 내일 만약에 오늘 종가 296 정도에서 시작하거나 295.50 부근에서 시작하면은 먹을 폭이 더 있다는 거죠. 1포인트 정도는 큰 거니까, 먹을 폭이 더 있는 거니까 그때는 진입을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내일 갭으로 떨어져가지고 거의 294 정도에서 뭐 시작을 하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밑으로 어느 정도 초반에 조금 내려갔다가 바로 꼬리 말고 올라오면서 다시 상방을 좀 줄 겁니다. 그 뒤에 다시 떨어질 거고. 그래서 패턴을 좀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내장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지만, 이머징 마켓에서는 일단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금리 인상이 되면 달러가 강세로 계속 가겠죠. 점진적으로 스탠스 유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당연히 달러 강세로 가죠.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인 외국인 자본이 이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금리 인상 자꾸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안 하고 자꾸 뻗팅기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네. 금리 인상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대로 못 갑니다.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 자본 이탈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지수에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얘기도 나왔고, 그죠? 가계부채도 굉장히 증가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 하게 되더라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국내 선물 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이전에 달러 강세에 대한 흐름으로 외국인의 자금 유출,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매도적인 의견, 궁금하신 시청자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35분 지나가면서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목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기업 실적 발표 속에서 마스터님이 짚어주신 대로 하락 출발에 따른 속보입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살펴볼게요. 자, S&P 500 지수부터 보시죠. 자, 지금 2,812.50포인트 선으로 0.09% 하락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보합권에서 살짝 또 공방 벌이고 있는데요. 7,398.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는 계속적으로 1.16555달러 소폭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0.31% 하락세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세를 조금씩 만회합니다. 1217.2달러 선으로 0.82% 하락세고요. 자, 크루드오일, 마스터님 짚어주신 대로 지금 68달러가 돌파가 됐습니다. 68.2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짧은 시간에 빠른 틱수가 올라갔는데요.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0.41%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지수와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신 내용이 참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에서 오일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쭉 보고 있는데 오늘 가장 그러니까 그 시점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점에 일단은 그 진입하기가 굉장히 제일 좋았던 상품이었고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쭉 보고 있다가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빨리 들으려면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 시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적정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아까 타이밍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위에 지금 이평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맞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슈팅이 나오면은 사실상 오일은 지금 슈팅 나오면 오늘 어디까지 올라갈 수는 있냐면요. 68.70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오일이니까. 오일이니까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지금 일단 오일의 62평선이 위에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맞고 다시 떨어지면서
다시 67.70까지도 다시 음봉으로 지금 다시 전환되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는 67.60 상황이니까 거기서는 한 번 정도는 68달러를 돌파해서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니까 빨리 드렸던 거고, 지금 뭐 만약에 이제 또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다시 신규를 진입하려면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다. 뭐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매수 쪽 또는 매도 쪽으로 가더라도 먼저 진입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로 홀딩하신 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개장이 된 지 8분 정도 지나간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방당현 캐스터 지금 개장한 지 8분 지났잖아요. 개장 소식은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미 네. 뉴욕 증시는요, 기업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 러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소 좀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락 출발에 대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요, 처음에도 계속적으로 저희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든 기업들이 골고루 이제 상승한 것이 아니고요, 좀 기업들마다 엇갈린 명암을 좀 보이면서 좀 하락 견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이제 IBM은요, 2.5%의 이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달드리고요.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역시나 이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베이도 역시나 지금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8% 정도 상승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S&P 500 기업들 중에서 지금 13% 정도가 발표를 했고요.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85.1%는 예상 상회에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팩트셋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향후 지금 몇 주 동안이 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마켓필드 에셋 매니지먼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월에 기억을 하실 텐데요. 1분기 실적에 강한 호조세가 4월에 있었던 무역전쟁으로 상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3분기에는 아무래도 좀 운이 좋지 않을까, 럭키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좀 통합이 이루어지고, 또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조금 회복세를 보이면서 조금 희망을 보고 있다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팩트셋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2분기의 실적은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의 호조세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기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21%도 있고 20%도 있는데 한 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또 다른 나라들과의 주요 지금 무역전쟁 이슈는요, 계속되고 있지만 다음 주 바로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이 큰 열쇠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윌버로스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로 실현이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판단은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르다고 말한 것이 조금은 의문을 자아내는 부분인데요. 또 어떠한 또 발표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증시 시장 역시 흐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기업 실적 발표 속에서 지수는 하락된 상황이고 이 안의 뉴스들 방당현 캐스터 통해서 개장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시다라는 점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나 또 박노준 마스터님은 실시간 전략, 지금 봐야 하는 실시간 리딩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발빠르게 계속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 박노준 마스터님의 의견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접속하셔서 채팅방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개장이 된 지 12분 정도 지났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인데요. 자, 어제장에 가격대 하락한 이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1.1653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님 먼저 업앤다운 확인하고 계속해서 의견 나눠볼게요. 자, 유로FX입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아, 역시나 유로도 다운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뭐 일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하지만 또 뭐 2부에 또 추가적으로 들려주시면 되니까요. 네네, 그죠? 네. 일단 지금 좀 들어가기가 괜찮은 게 뭐냐면 지금 좀 끌어올리고 있어요. 오늘 지금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일단은 쭉 밑꼬리 말고 좀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진입하는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밑꼬리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매도를 때려도 좀 약간 뭐 오늘 조금 빠져도 내일 정도에는 또 한 번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뭐 말씀을 다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상 유로는 지금 단기적인 건 지금 빨리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도 일단은 저는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뭐 똑같아요.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스탠스를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에 부합하면, 인플레이션율이 어느 정도에 부합하면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좀 뭐 빠르게 하겠다, 몇 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금리 인상 스탠스 유지하겠다. 파월 의장이 국회 연설 가서 금리 인상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해야 됐다는 얘기예요. 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일단은 점진적으로 이제 한다고는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 강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달러 인덱스를 말씀을 드리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97 정도까지도 저는 일단은 일단 보고 있어요. 97까지요? 97선까지도 지금 일단은 달러 인덱스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하면 달러 강세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어쩔 수 없이 유로화는 지금 일단은 빠지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일자에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어요. 근데도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힘을 못 써요. 예. 그다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유럽에서도 일단 유로존에서도 테이퍼링을 좀 어떻게 하겠다. 좀 강하게 일단은 뭔가 이슈가 나와야지 일단은 유로화가 그래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좀 그런 것도 없고 일단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모멘텀이 될 게 없어요, 일단. 달러 강세가 너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로화가 계속 주구장창 좀 반등이 올라도 좀 빠지는 형태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로화 같은 경우도 일단 중장기적으로 하방을 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도 별로 이렇게 좀 폭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지금 1.16535인데요. 일단 1.16, 400 부근까지는, 400은 조금 더 많고, 1.16410 정도까지는, 한 120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0.0, 0.00, 120, 그래서 그 포인트까지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단기적인 수익 내시면 되겠고, 일단 2부에서는 또 좀 더 제가 설명드릴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래서 2부에서 나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하방을 보신다는 의견이시고 네네네. 일단 오늘 장에는 하방 쪽으로 좀 짧은 공간을 남아 있다라는 분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구체적인 유로 FX에 대해서 앞으로의 좀 장기 전망까지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박노조 마스터님과 함께 그 밖의 종목들에 대한 이슈까지도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